오늘은 2024년 대비 자, 7월, 9월 적중 예상 문제 풀이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중 예상 문제를 하기 전에 시험 유형을 한 다음에 2000년부터 2020년이죠. 2021년, 2022년, 2023년. 우리 기계검수로 바뀌고 나서 3년치죠. 4년치죠. 4년치 과목별 세부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 임용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좀 정리하고 과목별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제가 하는 거는 전공교과입니다. 전공교과. 그러니까 전공교과 시험 칠 때는 2교시가 되어 있고 과목은 전공 A교시, 3교시 전공교과 B교시. 자,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공업 경로는 제가 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거는 기계 전공 문제입니다. 기계 전공 문제. 이건 하지 않습니다. 전공 교과에 대해서만, 기계 전공 교과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자, 2교시 전공 A교시랑 3교시 전공 B시 어쨌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자, 기입형 4문제. 기입형 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기입형 그냥 가로 메꾸는 거라 생각하면 돼. 가로 채우는 거. 가로 채우는 거는 기입형. 자, 서술형. 자, 13문제. 그죠? 서술형 13문제. 그래서 총 17문제입니다. 17문제. 자, 그래서 전공교과, 기계 전공교과는, 기입형 4문제. 그러니까, A교시에는 기입형 3문제, B교시에는 기입형 1문제, 가로 채우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서술형은 2줄 이상 쓰는 거죠. 2줄 이상 쓰는 서술형은 13문제. 어쨌든 17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 다음 페이지 볼 건데 2020년, 그럼 2021년, 2022년, 2023년 이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이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할게요. 한 화면에 일단 제가 분석할 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래서 과목별로 몇 문제가 나왔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좀 화면을 좀 다 채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2020년이고 여기 2021년, 2022년, 여기 2023년이죠. 이쪽이. 자, 그러면 재료학인데 자, 거의 2022년에도 재료학 2문제. 재료학은 몇 문제씩 나온다? 2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는 나와? 2문제에서 2022년에도 보는 1문제 나오죠. 보 계산하는 거. 2023년에는 보가 몇 문제 나왔어? 2문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재료학에서는 보가 무조건 1문제 나온다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일단 재료학에서는 보가 무조건 1문제 나온다. 빔이죠. 빔. 그럼 재료학에서는 뭐가 꼭 1문제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죠?
빔이 꼭 한 문제가 나온다.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책학인데, 자, 2022년에 3문제, 2021년에 2문제, 2022년에 2문제, 2023년에 2문제인데, 요도 뭐는 꼭 넣어줘? 부력이 넣어줘, 부력. 그쵸, 부력이. 베르누이 방식이 넣어줘. 베르누이 방식. 그리고 여기 전압력 나왔고, 여기도 전압력인데, 여기는 부력과 전압력을 같이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계로 바뀐 다음에 뭐는 꼭 논다 보면 돼. 베르누이 방정식은 꼭 논다. 베르누이 방식 꼭 논다. 그 다음 전압력이랑 부력 이용한 거. 전압력, 부력 이용한 거. 이 문제가 놉니다. 알겠죠? 그럼 유책학은 뭐를 얘기할 수 있다?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전압력이랑 부력 관련된 문제는 시험이 나오는 걸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연력학인데, 연력학은 한 문제씩 놉니다. 한 문제씩.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요 랭킨 사이클의 TS 선도가 주어졌거든. 선도를 주고 푸는 문제가 나와, 선도가.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각 가정별 선도, 사이클 관련된 선도에 관련된 문제가 예상할 수 있겠죠. 주로 출제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PV 선도, 그쵸? 그럼 카르노 사이클의 PV 선도, TS 선도. 그쵸? 여기는 디젤 기간의 TS 선도가 나왔어요. 온도, 엔트로피 선도죠. 어쨌든, 사이클 선도에 대한 문제. PV 선도, TS 선도, TS 선도. 그러니까 랭킨 사이클 TS 선도. 물론 PV 선도도 알아야 되죠. 그죠? 압력, 최적을 알아야 되겠죠. 2021년에는 디젤에 대한 TS 선도니까 사이클의 선도에 대한 거리 문제가 나오는 거를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기계 제작법은, 자, 기계 제작법인데 이거는 워낙 범위가 넓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계 설계가 있는데, 자, 여기 용접 있죠. 여기 용접 있죠. 자, 여기 용접 있죠. 여기 용접 있죠. 자, 제 생각에는 제작법 아니면 설계에서는 용접은 100% 나온다. 용접 관련된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설계에서 용접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와서 제작법에서 용접이 꼭 나왔거든. 그래서 용접 파트는 꼭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접 파트는. 설계에서 안 나오면 제작법에서. 알겠죠? 그리고 제작법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2년 연속 나왔던 거는 연삭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이는 메탈 리무버 레티오, 그러니까 재료 제급이 나갔죠. 재료 제급이 계산하는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기계 제작법은 주로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서술형, 가로 채우는 것보다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와서 계산하는 거, 공구 수명 계산한 거라든지, 그렇죠. MCT,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드릴, 또 가공 시간 물어봐서 가공 시간, 계산식 문제로 서술편입니다. 알겠죠? 자, 기계 재료도 뭐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기계 재료는 측정이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측정, 경도 측정, 충격 시험도 측정이죠. 아이조이드 충격 시험에서 그 충격 값을 계산하는 게 시험이 나왔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화송비, 이거 우리 탄성계수 물어보는 문제거든. 기계재료에서 응력값 비밀 선도에서 주고 포화송비 구하라, 탄성계수 주어지고 포화송비 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기계재료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는 측정 파트는 꼭 하시라. 측정 파트. 알겠죠? 그 다음에 기계제도인데, 기계재료에서 2년 동안은 끼워 맞춤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 2023년에는 기하 공차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 기하 공차하고 끼워 맞춤 공차, 이게 중요하게 출제가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설계는 두 문제씩 놉니다. 설계는 두 문제씩 노는데, 이것도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용접 파트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기계 금속 바뀌면서, 그죠?
기계금속과학실은 자동차 공학이랑 그 다음에 기초 자동제어가 새로운 범위로 들어왔죠. 그렇죠? 자동차 공학인데 여기도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전기 파트 여기 하이브리드 방식 그죠? 전기랑 내연기관 합쳐진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지? 전기 자동차를 보면 돼.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요것도 전기 자동차죠. 전기 계통 쪽에서 한 물어봤고, 요 발전기도 전기 계통이다. 전기 계통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시 부분이 지금 출제가 안 되고, 그 세시 부분이 전기 자동차 관련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내연기관의 압축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주거리, 제동거리는 이 동역한 문제였거든, 그냥. 자동차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자동차 공학에서는 전기 자동차 파트, 전기 파트 쪽으로 시험에 한 문제가 출된다. 예전에, 우리 자동차 세시 부분은 이제 안 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체기계인데 예전에 우리 공유학. 이거는 이제 안 논다 보시면 됩니다. 4년 연속 분석해 보니까 순수 유체기계만 봅니다. 그래서 공합, 유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 종류 한 문제, 그 다음에 충류 펌프 한 문제, 그 다음에 수차 동력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래서 공유합 파트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시험 유형이 이게 4년 동안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죠? 공유합 파트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초전기인데, 기초전기 무조건 한 문제, 자동제어 한 문제. 요 세 개 파트, 즉, 자동차 공학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파트 한 문제. 우리 기계금속에서 기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 추출되는 게 뭐지? 전기 자동차, 그 다음 기초전기, 자동제어. 자, 기초전기에서 처음 연도에는 합성자원 구하는 거. 그렇죠? 이게 나왔었고, 2021년에는 합성 전용 용량이죠. 축전기죠, 축전기, 커피시터. 이 커피시터에 대한 게 합성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합성장. 근데 2023년에는 해로 해석인데, 그러니까 간단한 합성 저항 구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로 해석이 좀 나와서 2023년부터는 좀 합성 저항도 구하고 그 다음에 마디 전압으로 해서 그 해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초전기 전자 파트는. 그래서 해로 해석 파트도 해야 된다. 단순한 그 합성 저항 구하는 거랑 합성 커피시터 구하는 것보다도 해로 해석을 해서 전체 해로를 구성하는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전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자동제어도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 놀 때는 간단한 블록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 구해가지고 극정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블록선도 구하고 전달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 2023년에는 블록선도랑 전달함수인데 이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K값, 이득값 찾는 문제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동제어도 너무 넓은 범위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블록선도나 전달함수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예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그죠? 지금 적중 예상 문제 풀이니까 어떤 시험 유형이 나오는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재력학은 본은 꼭 나온다. 유책학은 베르는 방정식이랑 전압력, 그 다음에 부력. 알겠죠? 요는 꼭 논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연력학은 뭐다? 자, 각 사이클의 뭐다? 사이클의 PV 선도나 PS 선도. 알겠죠? 예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제작부 워낙 범위가 넓은데, 용접 파트는 꼭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에서 제작부에서 안 넣으면 어디서 논다? 설계에서는 꼭 논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 재료는 측정 파트, 경도 측정, 충격 시험,
그 다음에 파손비, 응력과 비용 선도죠. 측정. 알겠죠? 재료시험이죠, 재료시험. 재료시험 파트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재료시험 파트. 이 파손비도 재료 인장시험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지? 재료시험에서. 그쵸? 재료시험에서, 그러니까, 인장시험, 경도시험, 그 다음에 충격시험, 그 다음에 우리 파손비 하는 거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 측정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리고 기계제도에서는 기호맞춤 공차, 기하공차 이 파트를 좀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설계는 범위가 넓으니까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죠. 설계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에서는 전기,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 파트,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전기. 요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전기. 알겠죠?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한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전기 계통, 자동차 파트의 전기 계통. 예전에 셰시 파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하고 전기 파트는 꼭 논다. 요 발전기도 제네레이터인데 제네레이터. 현장에서는 제네레이터를 하고요. 시험 칠 때는 발전기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우리 그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주는 장치, 알겠죠? 이것도 전기죠. 자동차 전기 파트가 놉니다. 자, 이제 유체 기계만 하면 돼. 이제 공유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시험을 쳤는데 공유압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왔으니까 유체 기계 파트에서 펌프 종류, 그 다음에 수차, 동력 계산하는 종류, 그리고 펌프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그죠? 펌프의 종류. 충류 펌프를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었고, 펌프랑 수차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전기 문제가 한 문제가 노는데, 이제는 간단한 전기, 합성장이라든지 합성 커피시터 뿐만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 해로 해석까지 하는 문제가 나왔다. 요번에는 마디전압법이다. 전기 파트를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합성 저항이나 합성 전력 용량 관거 또 해야 되지만 마디전압법, 그죠? 노턴 해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꼭 한 문제 나오죠. 자동 제어도 모든 범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동 제어는 무슨 파트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블록선도, 그죠? 블록선도 구해가지고 극점이나 그다음에 0점 찾는 문제, 계의 안정도 찾는 문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제어를 다 하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알겠죠? 선택과 집중이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략 어떤 범주에서 시험이 나올지를 대충 가늠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를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7문제로 여러분 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문제를 세부 분석으로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위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재료학, 유체학, 연력학, 제작법, 재료, 기계재료기 설계 쭉 해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한번 훑고 세부적 과목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